그 다음에 푸틴은 왜 종전 협상에 소극적인지 보겠습니다. 푸틴이 러우 전쟁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른 이유는 푸틴의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즉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 정권의 탈라치와 젤렌스키죠. 이러한 탈라치와 다시 말해서 이제 발러 정권인데 이러한 어, 친러 정권 내지 혹은 중립 정권을 수립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등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라고 표기합니다. 이중 돈바스 주민 보호는 돈바스 지역에 원래는 중립적인 자치공화국을 세워서 중립화시키는 것이었죠. 이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자치공화국을 만들어서 주민투표로 러시아 연방공화국, 즉 러시아 영토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10% 미만의 돈바스를 전부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더 진출해서 10km 내에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비무장지대죠.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문제는 푸틴이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고도 우크라이나의 친미 정권이 유지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이런 푸틴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죠. 이때 푸틴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완충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모전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이상의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다고 해서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고자 전면전이죠. 전면전으로 확대한다면 결국은 나토, 즉 미국과 유럽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재 트럼프의 보면은 미군이 희생이 많이 따르는 미군 투입은 안 하고 미국이 무기만 대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첫 번째 재래식 전쟁도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죠. 이미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러시아의 한계를 보여줬고 오죽하면 이제 조선이죠. 북이 지원할 정도였는데 유럽 전체와 재래식 전쟁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가 핵카드,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이 핵무기는 한번 쓰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핵무기는 자신의 본토가 본질적으로 침략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핵 무장 국가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역시 본토가 침략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러시아가 사용한다는 건 그거는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푸틴이 이 종전 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돈바스 전체에 대한 지배권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친러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이 서부 지역은 친서방, 친유럽화되고 반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동부와 완전히 다르죠. 동부는 친러시아 주민이 많은데 이 지역에 친러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종전협정이 이 성사되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최소 조건이 안전보장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서방 측이 제안한 것은 나토 주둔은 아니고 유럽군이 주둔하고 미국이 측면 지원하는 것, 경제적으로 무기를 지원하지 미군 주둔은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푸틴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바로 옆에 유럽군, 사실 나토죠가 주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푸틴이 생각할 수 있는 타협안은 돈바스 점령을 서방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대신에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을 약속하는 겁니다. 서부 우크라이나에 유럽군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 조약이죠. 불가침을 약속하고 물론 이거 이제 다국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보증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러한 타협책이죠. 타협책으로 되는데 또 나아가서 또 다른 하나의 안은 그 서방이 구두로 서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군대가 들어오는 거는 푸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말로서 서방이 안전 보장이죠. 안전 보장. 지금 집단 방위라고 그러는데 집단 방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서방의 안전 보장을 구두로 약속하는 건 뭐 이 정도 수준은 타협할 수 있다 하지만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건 푸틴이 어쩔 수 없는 건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그거를 찬성하는 종전협상은 맺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든 유럽군이든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면 푸틴은 이를 허용하기보다는 동부를 완전히 점령해서 완충지대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그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고 서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서부의 친서방화로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 이 소련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타난 그런 후유증에서 보듯이 푸틴이 실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완충지대를 만든 후에 사실상의 특별 군사작전 승리를 선언하고 완충지대에서 이 장기적인 그러니까 러시아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장기적인 소규모 소모전을 하다가 결국은 사실상의 휴전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 푸틴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처럼 분단됨으로 최대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이제 러시아 옆구리까지죠. 옆구리까지 즉 우크라이나 서부에 군대를 주둔할 명분을 얻으니 이제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 대신 서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러시아의 완충지대가 되니까 폴란드도 다소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항상 폴란드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로 비극적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수차례 폴란드가 유럽과 러시아에 의해서 분할됐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서부 우크라이나가 하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도 음, 그렇게 뭐 불만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소 사실 속으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을 자신의 영토로 하는 대신에 동부를 자신 영토로 그 대신에 서부 반은 반러 정권이죠. 적대적 세력 관계 전환됩니다. 중요한 건 나토가 서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모스크바에 더 가까워져 있는 이 불만이지만 그렇다 해서 나토를 상대로 전면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불만이지만 참을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푸틴이 트럼프가 주도하는 정전협상에 무관심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러우 전쟁의 상황뿐만 아니라 최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 등이 제국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라고 그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는데요. 특히 석유 문제죠.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으로 미국은 국제사회의 리더라는 자리를 잊어버리고 깡패로 전락했습니다. 즉, 미국의 권위를 인정해서 존중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총칼이 무서워서 따르는 결국 미국이 깡패가 된 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리더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미국을 몰아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선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보여주고 유엔에서도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국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지금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신망을 잃어가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종전협상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 선적의 유조선을 트럼프가 납파함으로써 푸틴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건 역시 푸틴이 에, 트럼프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에 힘을 실어줄 그러한 생각을 더욱더 없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